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대통령이 직무 복귀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그런 희망, 기대 지금 굉장히 이제 물어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나야 끝입니다. 막판까지 이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저들이 모든 것은 다 기각 각하시켜 놓고 대통령만 딱 이렇게 잡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놓쳐도 괜찮아. 윤석열만 잡으면 돼. 뭐 이런 식이죠. 자, 그거는 그들의 정신승리, 희망회로,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죠. 구분응선까지 올라가 놓고 막판에 이제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일제히 이제 제도권 언론들,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대형 매체들도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완강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평소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던 사람이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이 속 들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동훈 아닙니까? 걸핏하면 국민 그랬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한동훈 입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그 시각으로 대통령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도 높은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지지율 앞에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소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차기를 준비하던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전부 한 발, 두 발 뒤로 이제 물러섰죠. 대통령이 탄핵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오시원 등도 주춤거리면서 뒤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야권을 보더라도 이미 거기 이제 개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제가 가보니까 뭐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호 차장 그리고 이제 경호 이제 책임자 중에 또 뭐 본부장급 한 사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잖아요. 이것까지 터지면서 판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저들도 이제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많이 흘러왔죠. 그리고 이 흐름을 어느 쪽이 쥐느냐가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8년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정치적 죽음이죠. 탄핵이라고 하는.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통했는데 지금은 통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물론 대통령을 이렇게 구하고 나라를 이렇게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뭐 배경이랄까 뭐 그런 것은요. 외국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외쳐주는 저런 어떤 노력들이 기본 바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으면은 뭐랄까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과거에 한번 보세요. 과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과거에도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태극기 집회, 탄기격이 이제 이 당시 이제 주도했었죠. 정광용 씨 등등 해서요. 인파가 엄청나죠. 이때도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이나 그때나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 3.1절 집회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찰만큼 다 차버렸잖아요. 이런 집회가 자주 있었다고 이 당시에도. 그래서 집회 숫자 그냥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큰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와 윤석열 대통령 때를 비교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 점을 이제 주목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무 복귀, 탄핵 기각 혹은 뭐 각하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들이 처음에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분위기였었죠. 탄핵 뭐 인용 100% 확신하다가 이게 급격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 나타납니다. 대통령 복귀 결정타 탑6 박근혜 때와 다른 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요. 유튜브 생태계를 거론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없었어요. 유튜브가 있다 그래도 정규제, 신의 한수, 신의식 등도 초기 상태였었거든.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됐어요. 요즘 우파 유튜브만 해도 도대체 몇 개입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 3년 조금 더 됐는데 저보다도 뭐 훨씬 일찍 한 사람이 10년 가까이 된 사람 있고요. 5년, 7년, 8년 된 사람들 많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사실 이 유튜브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금 100만 구독자가 넘는 곳도 여러 곳 있고요. 50만 구독 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구독자까지 포함하면은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수천 개가. 그런 어떤 거대한 유튜브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영상들이 또 공유가 되면서 계속해서 일파만파 혹은 여러 가지 입소문을 타면서 바닥 민심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 8년 전과 지금이 다른 점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다른 것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결정타 중에 한 개인데요. 지지율의 대반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지율의 진정성, 뭐 정확성이라든가 공정성은 일단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4%였어요. 4%. 4%로 쭉 가버렸어 그냥. 4% 5%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탄핵 초기 무렵 그리고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는 지지율이 정말 10%대 중반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때처럼 한 자리로 가는구나. 끝났다. 그것 때문에요. 모든 국가기관 중에 군도,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국가수도. 그냥 끝난 거로 본 거야. 권력 인자가 이렇게 끌어내린다. 무장 해제되었다. 윤석열 끝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떤 난폭한 짓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혹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직무 복귀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신이 있었거든. 모든 언론이 모든 국가기관 내에 제 세력들이 제 기관들이 조직들이 전부 대통령과 멀어진 상태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이 터진 겁니다. 즉각적으로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내란 수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까지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란으로 확정을 지어놨어 그냥. 그 연장선에서 검찰은 덕달같이 특수본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서울 고검장 박세현이를 거기 이제 수장으로 해서 대통령 이제 죽이기 시작했었고요. 경찰은 경찰대로 국가수는 국가수대로 또 그런 짓을 했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공수처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잡기, 대통령 죽이기 경쟁을 했었죠. 국가기관 내에 소위 이제 공권력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직무 복귀하게 되면 전부 엄중한 문책을 이제 받을 것이다. 공수가 교대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거요. 그들은요, 한순간에 이제 판단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대통령을 끝났다라고 판단한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치명타가 되겠죠. 만일에 대통령이 그대로 직무 복귀 된다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지지율의 대반전. 저것이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만일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5%, 7%, 8%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지지율 조사가 엉터리고 조작이다 그래도요. 나타나는 발표되는 숫자가 전부 한 자리면 그러고 한 자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지지율은. 아무리 우리가 조작이다 해도 그걸 일반인들은 믿어주지를 않아요, 세상은. 때문에 그 숫자 그게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발휘한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지지율이 지금처럼 50%, 45% 이렇게 나오면 탄핵 안 당합니다. 아마 직무 복귀 됐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 20대들, 2030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특징적으로 20대들이죠.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대,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지금 일부 지금 동참한 분위기죠.
이게 또 전에 없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는 단 하나의 이런 사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자, 탄핵 기각시키자 하면서 그 운동에 뛰어든 당시 20대가 거의 없었다. 눈치껏 찾아봐도 없을 정도였었다. 뭐 물론 없는 건 아니죠. 아주 극소수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 대학이 전부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요. 대학생들이 직접 광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면은 광장에 나온 숫자에 뭐 100배, 1000배가 될 겁니다. 커뮤니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싸우고 있다니까. 자기 나름으로 전부. 광장에서 이거 태극기 드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인터넷이 더 힘이 크다라고 보거든. 왜냐하면 숫자에서 비교가 안 돼요. 광장하고는. 거기서 모여서 전부 나름으로 애국심을 표출을 합니다. 거기서 싸운다니까요. 전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다들 노력을 합니다. 그 사진도 올리고 뭐 밈이라 그러죠. 짤이라 그러죠.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올리고 글도 쓰고 거기서 뭐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뭐 이렇게 댓글도 달고 뭐 찬반 뭐 이렇게 표현하고 네이버 가고 뭐 네이트닷컴 가고 다음에 가고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대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번에 기존에 이제 정광훈 목사께서 주도하는 광화문과는 별개로 또 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또 슈퍼스타가 이번에 또 이렇게 터졌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라운드 C라고 하는 30대라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나이에서 또 다른 어떤 스타가 또 탄생했고 그러면서 팍 이래 바람이 이제 불었던 거죠. 그야말로 태풍 같은 바람이 일었다.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2030 특히 20대 대학생들 이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눈이 보이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판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없었던 대한민국 건국사 이래로요 우파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이후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최초의 사례가 하나 터졌죠. 바로 서부지법 사태입니다. 저는 이걸 대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한 100명 가까이가 이제 구속이 됐었고요. 많은 사람이 입건됐었죠. 거기 이제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젊은 2030들입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파괴력, 영향력 어마어마합니다. 저는요, 그 당시 대법원도 깜짝 놀라서 뭐 난리를 쳤죠. 지금도 그 이제 재판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일대 이제 분기점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항상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갑중갑이거든. 자기들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사실은. 평화 집회만으로는 그런 느낌을 조금도 안 갖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최초로 한번 터진 거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다른 나라, 유럽 뭐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같은데 그 스페인 같은데 집회할 때 보십시오. 그냥 연설 집회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전부 거리 집회야. 전부 들고 막 나간다고 이렇게. 그게 최초로 일어났던 거야, 우리나라에도. 홍콩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는요, 판사들 사이에 두고두고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최초로. 행동력 없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모여있는 사람은 각 진영에서 모이는 거거든. 저쪽에서 좌파들이 모이더라도 좌파들이 모여있는 거고 태극기가 모여있어도 태극기 사람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30 젊은 사람들은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이들이야말로 진짜로 중도 민심이거든. 요새 우리나라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대, 20대, 30대 이들을 말합니다. 남과 여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움직인다라는 게 이게 드러난 게 바로 서부지법. 그것이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게. 당연히 경찰, 검찰, 뭐 정치권, 언론, 심지어는 이제 사법부, 법관들. 법관은요, 갑이라고는 해도요, 갑중갑입니다. 검사도 갑이잖아요. 검사 위에 판사잖아요. 갑중갑이라니까. 갑 오브 갑입니다. 이들이 지금 깜짝 놀랐던 거야, 이번에 어쨌거나. 잘못하면 난리 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일대 대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대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후가 확 다릅니다. 그 후에 좋은 일이 막 터져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구속 취소, 구속 석방 이런 것도 막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경호처에 이제 차장하고 이제 거기 이제 고위 간부 같은 사람들도 구속 기각된 것도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적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불법 증거들이죠. 홍장훈, 박선원의 메모.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지령이 기억하는 그 글씨를 내놓고 이걸 글씨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들이댔으니 판사들도 보고 아주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아휴, 저런 걸 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판사들이 굉장히 인지력이나 지능이나 이게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도 뭔가 기울었다라는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자기들이 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피의자가 판사도 헌재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태가 또 터졌고 곽종건의 회유 녹취가 TV조선에 의해서 특종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것도 큽니다. 저 당시 저들은요, 저거 자체를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어떤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자체가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그게 가짜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TV조선이 곽정건 회유가 되었다라는 그 녹취가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녹취에 의하면은 뭐 곽정건이가 철저하게 민주당의 저 공작조들에게 협조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자칫하면 곽정은 네가 인생 망친다. 우리하고 협조하게 되면 인생 풀린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거는 기가 막힌 거지. 이것 또한 대특종이 되면서 뭐 판사들이든 헌재 재판관들이든 다 이제 보는 거죠. 야, 이 재판 이거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나중에는 다 엉망되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검사든 판사든 다 증거에 의해 가지고 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터지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이렇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수처 영장 쇼핑이 무려 17건입니다. 17건. 중앙지법에서 16건 튕기고 동부지법에서 한 건 또 튕겨가지고 서부지법으로 부랴부랴 가가지고 거기서 가까스로 체포 뭐 하는 과정, 구속영장 받아내는 과정이 있었죠.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과정이고 탈법,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또 다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복귀를 이렇게 점치게 하는 요인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도. 단 하나도 없었다니까. 오로지 광장만 있었어. 광장만. 그밖에 뭐가 있습니까? 당도 안 도와줘.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요. 결정적으로 헌재 입장에서는요. 내란죄가 지금 철회됐잖아요. 이거는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들이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윤 대통령은 구속 석방될 것이고 탄핵 기각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대통령을 구속 취소, 석방시킬 때도 이런 모든 요인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구속 석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때 그걸 결정한 그 판사 정말 나라를 구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깔려 있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언급을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특정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소수만 대통령과 함께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갈수록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뭐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2030들 막 일어나주고 지지율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 유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 석방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이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주력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쌍권청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 자기들은요. 대통령을 적당히 이제 손절치고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자칫하면 이거 자기들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고 당 전체가 새로 다 아마 일신될 겁니다. 완전히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 식으로 완전 전면 쇄신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당대표도 새로 뽑고 막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부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을 구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김진태, 조원진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딱 두 사람 정도. 지금은 그런데 무려 80여 명이 지금 대통령을 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다른 유튜버 썸네일을 제가 좀 보니까 우파들 뭐 100% 확신하는 썸네일로 그냥 가득하더군요. 전부 다.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저들은요 모든 것은 다 허용하더라도 윤만은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런 논점을 갖고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되겠죠.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안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특히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여론조사가 많다고. 근데 그게 조작입니다라고 이 말만 한다 그래서 그게 먹히는 것 같지는 않고,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더욱더 끝날 때까지 이제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왔고요. 이겨도 크게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주장도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요즘은 용기 백배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는 아니죠. 한 3분의 1은 여전히 저쪽에 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3분의 2만 해도 생각지도 않은 큰 어떤 힘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도권 내에서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해줘야지만이 헌재라든가 판사들도 조금 이렇게 부담을 느낍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갑이잖아요. 갑. 판사들이 갑중갑이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당이 일당이 아니라서 그렇지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갑중갑이죠. 자,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띄워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여전히 이제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런 어떤 배경이 없으면 또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기본 상수로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의 직무복귀, 자,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